예. 안녕하십니까. DB 스터디 교육받 아카데미 영어과 최인용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받은 문제는 고1, 고2 응용어법입니다. 이 문제를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Obviously, money needs to be small, light, and easy to carry. 그래서 명백히도 돈은 작고 가볍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 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money needs to be scarcely in a predictable way. 그래서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도 돈은 좀 희소성, 좀 많지 않고 적당하게 좀 그런 희소 가치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Precious metals have been desirable as money across the millennia, not only because they have intrinsic beauty, but also because they exist in fixed quantities. 그래서 이제 아주 귀중한 그런 금속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수천 년 동안 아주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not only A 벌어서 B 구문이죠. 뭐 때문이냐면 걔들이 원래 내재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걔들은 또 어떤 그 안정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고정된 그 유동량으로 인해서 존재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gold and silver,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이 짐바브웨이의 독재자 전부 다 예시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읽고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즉 통화라는 것은 통화의 성격, 희소성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유동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1번 문제. Most importantly, money needs to be scarcely. 자, 비동사 다음에는 보통 저희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형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인 scarcely를 scarce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He was able to produce and distribute trillions of new Zimbabwe dollars, that is why they eventually became more valuable as toilet paper than currency. 이제 박지철 선생님, 밀리언이 100만이고요. 빌리언이 10억입니다. 트릴리언은 얼마나 큰 돈이죠? 조단위죠, 그렇죠? 예. 왜 조단위가 나왔을까요? 아까 고정된 fixed quantity 여기서 나왔습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내용상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이 독재자는 만들어낼 수 있고 병렬 구조죠. distribute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짐바브웨 달러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요 돈이겠죠. 이 화폐는 결국 가치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more를 less로 고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상. 내용상으로는 이제 제가 뭐 세심하게 지금 방금 봐서 하지만 여기 보면 앞에서 짐바브웨 달러가 통화보다는 오히려 화장지로서 그렇죠. 화장지처럼 가치가 좀 덜해지겠다 해서 그렇게 봐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오히려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화장지로서의 더 가치가 있게 되었다고 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사실 생각했었고요. 대신에 그 앞에 있는 짐바브웨 달러 다음에 콤마가 있어가지고 그 대표는 혹시 다른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저도 지금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가 여기서 지금 저 대시 존재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근데 앞에 커머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는 앞 내용 전체, 즉 돈을 엄청 많이 몇 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유통시키고, 근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 화폐 가치보다 못한 그 화장지 같은 그런 가치가 더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전보다는 커마 대을 커마 위치로 바꾸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제 찾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역시 리서처가 나옵니다. 실험 지문입니다. 모의고사 실험 지문에서는 실험의 결과가 주제가 됩니다. In an experiment, 어떤 실험에서 researchers presented the participant with two photos of faces and asked the participant to choose the photo that they thought was more attractive and then handed the participant that photo.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참가자들한테 두 가지 얼굴 사진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요청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고르라고. 어떤 사진이냐면 걔네가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인 사진을 갖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참가자들에게 그 사진을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이제 마술을 써가지고 사진을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것이 the less attractive photo. 그러니까 즉 선택받지 않은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하겠죠. remarkably 중요하게도 most participant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 사진을 뭐로써 받아들이냐면 그들의 가장 그 원래 선택으로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논쟁을 이어갑니다. 뭐에 대한 논쟁이냐면 걔들이 왜 그 얼굴을 처음에 이제 맨 처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얼굴에 선택을 했었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결론이 나오죠. 4번 질문. 4번 문장이에요. This revealed the striking match between our choices and our ability to rationalize outcome. 그래서 이것이 밝혀줍니다. 어떤 놀랄만한 어떤 매치 딱 그 대비되는 것인데 뭐와 뭐 하냐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떤 합리화하려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합리화하려는 그런 능력에 대한 그런 매칭을 보여준다 해서 이 부분이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번의 주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합리화, 성향 하나 더 붙이자면은 사람들의 이런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3번 지문입니다. 3번 문장입니다. 3번 문장에서는 복스 포로스를 갖다가 ES를 갖다가 포토스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4번 지문입니다. 네. 망설였는데 눈에 잘 띄지는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킹도 놀라운이라는 감정문사로 쓰인 ing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그들만의 선택, 여기서 굳이 선택들이라고 쓸 수가 있는지, ability는 또 단수로 나왔고요. 물론 이 투부정사는 어떤 능력,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choices를 choice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말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은 두 가지니까 choices가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에서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하자면 이것은 이 실험은 아주 놀라운 미스매치를 그러니까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맞지 않는 그래서 내용이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치를 갖다가 미스매치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따로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시면 3분 잡고 책분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1번 질문 가시면 1번 질문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scarcely라는 부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need to be scarce 즉 부사를 형용사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적자면 scarcely가 아니라 scarce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커마를 쓸 수 없기에 계속적용법 그래서 커마 대시 아니라 커마 위치로 바꿔야 되고요. 세 번째 지문에서는 포테이로 이런 토우 발가락 이런 것들 그 복수형 O로 끝나는 복수형에서 스펠링 그래서 포토즈가 아니고
네, 포로스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는 내용상 놀라운 이런 그 반전, 맞지 않는 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합리화, 실제로는 우리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매치라는 단어를 미스매치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제율과 난이도를 매겨보겠습니다. 1번 2등급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느냐. 형용사 부사 문제는 출제율은 높은 편입니다. 저는 3.5 내지 4를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난이도는 좀 쉽지 않을까 해서 2.5를 줬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역시 관계 대명사 그 컴마가 있다면 앞에 대를 쓰지 말고 위치로 바꿔야 된다. 대 앞에는 컴마가 오지 않는다. 출제율은 높습니다. 형용사절. 그러나 난이도는 역시 2.5로 하겠습니다. 3번은 제가 눈여겨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잘 보진 않았는데 거기 다른 쪽에 너무 치우쳐져서 저 문제는 출제율은 저는 솔직히 조금 낮다고 봤지만 간과하고 넘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기에 3.5를 주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4번 지문은 이것도 역시 내용 문제인데 내용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상 밑줄을 긋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율은 4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역시 비슷한 3.7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끌고 가시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필기나 이런 것들이 이 레이아웃이 잘 잡혀서 일목요연하게 보기는 좋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문법적인 부분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모르시는 건 아니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만 살피시면 강평을 다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태인이 형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선은 저런 질문이 나오면 해석을 딱 해주고 해석을 해오니까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잘못됐잖아. 그래서 그게 어색하다, 그게 뭘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저런 문제를 그냥 답을 찾는 게 급급하지 말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응?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해석에서 여기가 막히지 않냐. 그래서 답을 여기 찾아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좀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수고했어요.